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격국론에서 치운론이에요. 양인격의 치운론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심여첨 선생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양인에서 관을 쓴다. 참 희한하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양인격은요, 우선 7살부터 쓴다고 일반적으로 요즘 격국론을 하시는 분들은 다 말씀을 하세요. 근데 관부터 쓰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음번인가 그 다음번에 이제 녹곡격을 하거든요. 그때는 관을 써요. 그리고 관, 재, 식 다 쓴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선 또 이제 관을 쓰겠다고 하니까 조금 좀 완성되지 않은 이 이론을 아직까지 갖고 계시지 않았나, 그때 당시에. 일단 왜냐하면 7살을 써서 양인을 눌러줘야죠. 네, 양인을 같은 급수니까요. 그럼 양인 합사를 하면 합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네, 그래서 먼저 관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운에서는 조관, 관을 돕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명중에서 그렇고 나서라고 해도 좋고요. 관성이 뿌리가 깊은 적, 인수나 비겁지방도 오히려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게 인수 비겁지방이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 일단 양인격하면 월지에서 겁재격보다 더 강하게 자오묘유열에 태어났기 때문에 일단 그 양인격이 우선 강해요. 그래서 대개 보면 그게 오행체형론으로 무게를 중심을 다뤄보면 대부분 그 차지한 오행이 중심 오행이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그렇지 않다. 그 양인을 용신으로 쓸 때가 있어요. 주의가 너무 강해서. 그런 때는 오히려 임철조 선생은 아주 기가 세고 관직에 나가서 큰 벼슬을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휘장에, 적천수 지휘장에 보면 양인을 쓰는 사람들을 딱 뽑아서 이 사람은 운이 좋아서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양인의 기가 확실해서 용신을 쓰기 때문에 저걸 잡았다. 뭐를 잡았냐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걸 잡았다라고 하죠. 그걸 이제 살생지구를 잡았다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뿌리가 깊으면 비겁이나 인수운은 좋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단 식상운은 합관이 됨으로써 식상이 들어오면 관으로 합하거든요. 사실은요. 상관합하거든요. 식상 합하고요. 식정관을 합을 하니까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평주자 설학원은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양인격에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대체로 원령에선 양인이니까 일원이 왕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일주가 왕하죠. 그래서 용 관살, 그러니까 관살로서 그걸 극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식상을 써서 설지를 하라. 그게 설하는 거예요. 그걸 설하는 거예요. 양인이 재성을 만나면 비하고 해서요. 불 여기 또 하나 들었어요. 이게 한 문장이니까요. 그러면 이건 이중부정으로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것만 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자, 이게 뭐예요? 식상으로서 통관하는 것만 뭐죠?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을 써서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재성을 쓰는 것은 식상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관건이라는 거예요. 재상시 식상에 관건이 달려있다. 식상을 써서 설기를 하라. 재성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사실은요. 그 양인이 덥석 잡아먹죠. 그래서 법문에서 심여점 선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양인이냐? 라고 하면 이 칼날 인자를 쓰는 것은 나의 정제를, 여기서 지금 재성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성을 만나면요 양인이 그대로 가서 겁탈을 해버려요. 그래서
재성은 별로 쓸 것이 없어요. 예. 마지못해 쓰죠. 그러면 식신생재하는 것은 좋죠. 만약 식신이 가운데 껴서 하는 거. 그래서 봉 이거 보세요. 인겁 위 전왕은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화고가 원문을 잘 얘기한 거예요. 인겁 위 전왕은 제외해야 된다. 인왕하면서 뭐죠? 양인이 왕하면서 관살이 좀 가볍다라면 이것은 뭐예요? 인성으로서 통과하는 것도 또 비불 마땅치가 않다. 왜? 이 관성이 뭐죠? 약한데 그걸 또 관성에 그래서 이미 불능극지 그걸 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인수로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화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그러면서 원령양인에는 반드시 신앙할 필요는 없다. 비필 신앙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신앙해지죠. 이거 보세요. 마치 본편의 일승상명, 승상명에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아니 자월에 태어난 임수일주요. 유금까지 여기 있어서 얼마나 강합니까? 이건 인수인데요. 예, 금생수 이렇게 해서 엄청 강하죠. 그러니까 양인 오래 태어났으니까 수채토화용조예요. 근데 이 기토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관을. 근데 못 씁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여기서 현미경으로 달아보는 거로 보면 이건 못 쓴다. 물론 대운에서는 들어오면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승상명은요. 그러나 이 사주가요, 이 신유가 들어왔을 때, 곧 나쁘냐라고 하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자세히 따져보면요, 50대 50이에요. 왜? 여기 지금 오화가 이게 딱 들어오는 걸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주 구조가, 그래도 그렇지만, 또 여기 이 경신, 이건 그런데, 이 임계수 대운은요, 안 좋죠. 그렇다면, 이 20년은 결국은 반에서 또 반을 꺾어야 되니까 25%뿐이 좋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나쁜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예. 나쁜 게 많죠. 이 20년은요. 그런데 이 20년은 좋죠. 왜냐하면 지지에서 화운이 들어오면서 이 절각이 됐으니까요. 더군다나 이 병화가 있어갖고 이 경신금을 막아준다. 물론 이거 신금이 병화 하나를 합한다 하더라도 또 하나가 남아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러나 요 20년은 안 좋다. 라고 했는데, 설화고는 이 운을 좋다고 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일단, 설화고의 설명이다. 한번 봅시다. 재성이 왕에서 생관한다. 라고 했어요. 재성이면 뭘까요? 여기 재성이요. 재성이 왕에서 관을 생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왕하긴 왕이에요. 인호 화국을 이루어서요. 그러나 이 기토는 쓸 수가 없습니다. 비록 원령이 양인에서 쟤는 더욱 왕하다. 예, 맞습니다. 인호 화국을 이루어서요. 기유, 관인상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예, 기유가 관인상생을 한다. 재관 또 재성과 관성과 인성과 양인이 모두 좋다. 주류불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행운에서 인수 비겁 지방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인수운이잖아요. 비겁하고 이 20년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관은 역시 길하다. 관은 이게 지금 토운이니까 관계없습니다. 들어오지도 않지만 만약 개유 임신 심리 30년이 그렇다라고 해서 이 30년을 좋게 보는 거죠. 예. 물론 지금 무게를 달지 않고 그냥 보다 보니까 재성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원령이 사주는 원령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무게를 달아도 여기는 자수는요 4.3까지 줄 수 있어요. 네, 4.3까지요. 갑은 식신은 들어와서 관을 합하니까 을목은 또 상하게 한다. 관성을. 네, 이 을목 상하게 할까요? 병화가 있어서 그렇게 균 비기량 마찬가지로 고르게 나쁘다. 갑을목을 나쁘다고 하는데 안 나쁩니다. 절대로요. 자,
설화가의 설명을 들어보면 비록 원령이 양인이라도 재성이 더욱 왕하고 기후가 관인상생에서 용신을 잡았다. 그 증거로 재관, 인의 주류부처라고 대운이 인수 비겁 방향으로 흘러 모두 아름다움으로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 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못 본 거죠.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험으로 수체 토화 용조에서 토는 불량해요. 저 기토가 어떻게 술을 맞겠습니까? 절대 못 먹습니다. 화목이 용이시 된다. 특히 양인격에 인수 비거분이 좋다 하는 것은 격분론과도 맞질 않아요. 오히려 본문에서 양인용관에서 즉 운은 시조관, 관성으로 돕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재생관운이 호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상명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이 뭐 대개 보면 사주는 좀 자세히 봐야죠. 왜? 그 이유는 그 사주 자체에서 막아줄 건 막아주고 있어요. 어느 오행이 들어와서 좀 용신을 치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그걸 바로 이제 희신이나 상신이라고 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 수론도 안 좋아요. 가불은 수론은 좋습니다. 이런 수로 하고 올려서 이건 좋고요. 이운은 안 좋고요. 지금 미운 그래도 이때서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승상이 될 정도의 사주는 아니다. 물론 옛날에는 직업이 4개로서 금수저 사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까 사주 자체는 좋은 사주입니다. 물론 이 신유운 들어오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이제 임계수운이 더 나쁘죠. 더 빨갛잖아요. 저 병화를 꺼트리게 하니까요. 물론 2개라 하나는 날아가고 하나는 있다 치더라도 약간 임계수운은 좋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양인용살이에요. 살 불심왕, 그렇게 살이 심하게 왕하지 않으면 즉 운에서 조살, 살을 돕는 것이 좋다. 살이 만약 태중하면 즉 운에서 신왕 인수한 것이 좋다. 이건 인수를 쓰겠다는 거죠. 왜? 살이 많으니까 일주가 약할 거 아닙니까? 상식 역시 불기, 상식도 역시 끓이지 않는다. 왜? 칠살이 강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자, 평주자, 설화보는 이 의에서 이제 이걸 평주를 했어요. 양인용살에서 더불어 관을 쓰는 것과 뜻이 의의가 상동 비슷하다. 소위 자 다른 것은 뭐냐? 관과 살의 성질이 다를 뿐이다라는 거예요. 관은 일주를 극해도 그렇게 심하게 극하지 않는데 살은 일주를 극하면 모질작스럽게 극하더라 이거죠. 참관, 논, 관살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논관, 논살편에 있다. 논관, 논살편에 있다. 관은 마땅하다. 생왕한 것이 마땅하고 살은 마땅하다. 제복시키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지 여기서는 양인격에서는 살 쓰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식상운에서는 마땅히 끓인다. 같지 않은 것을 끓인다라는 거예요. 많이 맞죠. 그렇죠. 식상운에서는 서로 맞지 않으니까요. 관을 쓰는 것과 살 쓰는 것이. 그러나 일단 여기 양인격에서는 우선 살부터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지금 살 쓰잖아요. 자, 5월에 병화 일주예요. 간목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체가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재생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신축이니까 좋고. 이 사주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게 전부 다 요 두 대운만 빼고, 인묘 대운만 빼고, 괜찮습니다. 두 대운을 빼야죠. 금운이, 신금이 있어서, 좀 괜찮을까요? 일단, 좀 앞에 역승상, 역시 승상사주라고 했는데, 위에 승상사주보다 이 사주가 훨씬 좋습니다. 자, 설화과의 설명이다. 위 본편에서 역시 승상조다. 살이 투출해서 뿌리가 깊다라는 거예요. 비록 원령양이지만 신은 비왕, 그렇게 왕하지 않다네요. 잘못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니까 자꾸만 비왕하다가 하는 거예요.
왕한 건 왕한 거예요. 1mm라도 0.1mm라도 강하면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현미경 테스트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용, 살, 인성을 써서 화살을 하래요. 이 간목을 쓰려는 거예요. 아, 참. 이제 이 살을 수생목으로 하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반기는 건 양인에서 재성을 제하는 것이다. 이걸, 재성을. 그래서 재성을 제하면서 인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재성이거든요, 여기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초운의 관살운이 되니까, 비록 불상의, 마땅치는 않지만, 그러나 인수가 있어서 화함으로써 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중운에 인수운이 오니까, 경신금 불통근에서 역시 자살주의, 살을 돋고 인수를 도와준다. 기니미운 아름답다. 역시 참 자주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기축, 무토, 식상제사라니까 할 때 인이 있어서 회극, 이 웍이 회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 좋은 사주입니다. 역시 가행, 갈 수 있다. 자운에는 충인해서 요 인성을 취해서 즉 비길이야.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좋습니다. 자,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명도도 설하고는 역시 맥을 잘못 잡아 금수가 왕하여 비록 월령인 양인이라도 일주를 왕하지 않다면서 용인 화살에서 양인을 재성으로 억제, 인성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초운이 관사는 비록 서로 마땅치 않으나 인성이 당겨 화에서 장애가 없다고 한다. 역시 억부로로서 격국론을 물타기 한다. 참으로 한심한 꼴이다. 무게중심론으로 한번 볼까요? 오양책론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역시 월지를 장악한 화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종주체가 된다. 때문에 하체 수금 용조가 되니 수용신에 금시시 된다. 격국론으로 심여첨에 이르니 양인격의 살을 용신으로 한다. 천간으로 임계 경신을 하고 서로가 논하였듯이 기축, 무, 식상제살은 유인의 회극 역시 가행해가 된다라고 해서 이건 괜찮은 원리라는 거죠. 그러나 설하고는 잘못 잡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승상사주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앞에 사주보다 좋아요. 지금 2살이니까 그런데 이 사운만 빼고요. 임진, 신, 인묘운도 저 신금 때문에 들어와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3개만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또 평주자 설하고는 월령 양인에서 투 간인 했을 때, 관살했을 때 관살이 재인을 하면 성격이 된다. 아이 맞죠. 아이 그건 뭘 누가 뭐라겠어요. 그렇죠. 만약 투 상식 상관과 식상이 투출하면 극설교화가 일어난다. 이 개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설교화가 일어나니 반드시 사주의 배합을 봐야 된다. 어떠한가를 영하한가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미가 일정 한 가지로만 정하지 말아라. 마치 본편에 목동지 조가 그렇다. 이게 각주친 건 동지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해서 쓴 겁니다. 자, 6월의 경금일주예요. 이 사주야말로 완전 양인격이 되죠. 그래서 금체 화목용조예요. 그런데 이 수는 그래도 안 좋을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축운만 빼고, 태우는 인의 한목을 하니까 좋을 것이고요. 자운도 역시 수생목, 목생활을 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축운은 안 좋습니다. 곧바로 축유, 금국을 이루고요. 축토가 오하의 기운을 설계합니다. 자, 설하고의 설명이에요. 월령양인에 화를 써서 관을 쓰는 건 확실하게 좀 봤네요. 그래서 재인, 인성을 양인을 제하는 거예요. 투 개수에서 상관이 합격이 되는데 이 개수가 결국은 오화를 끄겠다고 하지만 이걸 끌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옆에 있는 목을 더 생하죠. 반가운 것은 지상 무토가 합과 개수를 한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아주 제대로 봤네요. 맞습니다.
관성과 양인이 우연히 성격이 됐다. 그래서 이 상절의 윗절에서 양인 용관 상동하는 건 똑같다. 양인의 관을 쓴 것 같다. 인호회국을 이뤄서 재생관을 하니 반가운 것은 인수나 비겁지운으로 그런 게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상시군은 끓인다. 자수추고는 결과적으로 비가운 아름다운 운은 아닐 것이다. 자, 제가 뭐라고 했겠죠. 자, 사람과 또 왔다 갔다 한다. 여상절 양인용관 상동 인호하고 회국해서 이건 다 맞아요. 근데 희행 인수 비겁지는 결국 재생관에서 일주가 약하다는 것인데 6월에 태어난 경금일주는 양인격으로 오와 간성을 써서 재인을 해야 돼요. 자수충호 결비 가운이라 하지만 묘에도 지지에 인목이 2개씩 있어 수생목 목생화로 자수충호는 막았을 것이다. 무게중심 이론인 오행체형론도 역시 금치형 화목명조다. 대운에서 갑을병정 무인 기묘대운까지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예. 가평장명은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정리가 아직 안 됐고요. 시간이 꽤 됐죠. 그래서 다음번에 하고요. 오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이 격국론을 평주를 한 설화거든요. 지금 심여점 선생의 뜻, 또 격국론이 뭐다라는 거를 좀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격국론은 격국론대로 정확하게 용신을 풀어줘야 되고요. 억부로는 억부론대로 정확하게 풀어주겠죠. 예, 근데 지금 설화고는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